너 허리 아파갖고 뭐 어떻게 남자 구실 하겠냐? 와, 원장님, 아니 이 정도면 거의 완전 천연 진통제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통증 없는 세상을 열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는 유튜브 채널 통증왕 최봉춘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젊었을 적에 튼튼했던 근육이 줄어들고 신체 기능 또한 점점 약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나이가 들면 아픈 곳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이렇듯 자연스럽게 오는 통증으로 인해서 부부관계나 연인관계에 있어서 성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성생활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민이었지만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다 싶었던 분들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 못했던 고민 모두 시원하게 해결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통증왕 최봉춘 원장님의 아주 성스러운 답변 기대하면서 인사드려볼까 해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사동 세원 마취통증의학과 의원 최봉춘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실제로 진료를 하시다 보면 굉장히 많은 통증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 만나게 되시잖아요. 혹시 이런 통증으로 인해서 성생활에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도 많을지 궁금해요.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뭐 우리가 밥도 먹고 뭐 친구도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취미도 생활도 하고 그러지만 그쵸? 사실은 또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생활하는 것들이 가장 또 자연스럽고 맞아요. 또 중요한 건데 너무 부끄러워서 또 질문도 못하고 또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경우도 간혹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로 이런 분들은 어느 부위에 통증이 있을 때 이런 성생활에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무릎 아니면 허리 이런 데가 대다수 아닐까요? 그렇죠. 뭐 제일 중요한 게 허리죠. 남자는 허리가 생명이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되게 이제 허리 아프면 뭐 사람들이 야 너 허리 아파갖고 뭐 어떻게 남자 구실 하겠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네. 허리람을 성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 허리의 건강이 성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되고 성생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뭐 이렇게 생각도 하고 허리 많이 아픈 사람은 평생 성생활 못하고 사느냐 허리의 통증이 성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허리 통증이 있거나 이럴 때 지혜롭게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나를 생각해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 관련해서 또 통증을 호소하신다면 정말 일상생활 하실 때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요, 원장님, 이 허리 통증이라는 게 사실 꼭 한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허리 통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텐데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단순 근육통이나 허리 디스크 또는 협착증과 같은 질병에 따라서 건강한 성생활을 하는 방법이 또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허리 통증 질환과 성생활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통증에서 허리가 아플 수 있는데 성생활을 이럴 때는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럴 때는 어느 정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통증이 아주 심한 급성 통증이 있어요. 뭐 허리가 삐끗하다든지 뭐 허리가 아파 허리를 못 움직인다든지 이런 경우 허리 염좌가 심하고 이런 경우들은 이거는 뭐 성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못하는데 무슨 성생활을 하겠어요. 맞아요. 일상생활을 못하는 그다음에 디스크가 막 터져 나와서 수술을 해야 되고 또 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허리가 아파서 지금 그런데 뭐 그런 생각이 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급성적인 통증이나 급성적인 어떤 수술이나 이런 걸로 해서 회복기에 있는 사람들은 좀 회복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성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이제 항상 허리가 안정적으로 아픈 경우도 있겠죠. 그죠. 허리가 좀 어떨 때는 아프고 안 아프고 그러는데 이러면 일상생활이 뭐 잘 되는데 또 이런 성생활까지 이거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만성적으로 허리가 아프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성생활 같은 거를 통해서 좀 더 근육이나 이런 걸 강화시킬 수도 있고 또 마음의 위로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성생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뭐 급성인 경우나 수술 중에 회복 중에 있을 때는 당연히 안 되지만 만성으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분에게는 아무래도 또 허리를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운동 효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성생활할 때는 허리를 뒤로 젖히는 운동과 골반 같은 거를 좀 많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허리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허리 운동은 우리 보통 허리 치료하는 운동이 있잖아요. 맥켄지 운동이나 코어 운동 같은 운동이 있잖아요. 네. 허리 디스크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생활하게 되면 이런 허리 운동이 되기 때문에 허리를 더 강화시키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와,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도 성생활에 대한 고정관념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완벽하게 깨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뭐 정말 심한 통증의 급성 요통 환자의 경우 이제 막 수술을 마친 환자분이 아니라면 오히려 적절한 성생활은 허리 운동과 또 내 허리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깔끔하게 정리 잘했죠? 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는 이제 말초신경에는 이제 신경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감각신경을 굵기에 따라서 이제 좀 굵은 신경, 좀 약간 가는 신경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굵은 신경 같은 경우는 물론 접촉, 감각신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생활 때 접촉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접촉 감각신경이라고 하고요. 네. 가는 신경은 이제 아픈 통증 같은 거를 전달하는 통증 감각신경이라고 해요. 굵은 신경이 가는 신경은 아무래도 굵다 보니까 이 가는 것보다 빠르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우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신체 접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접촉을 하는 이런 감각이 이 아픈 감각을 좀 더 우위적으로 가기 네. 때문에 신체 접촉 같은 것이 통증을 오히려 잊게 해주는 좋은 진통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생활할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자연 진통제라고 불리는 뇌에서 엔돌핀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엔돌핀이 나오면 이제 통증을 오히려 치료를 하게 되죠. 또 하나는 이제 부부관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전신적인 근육이 쫙 이완이 오면서 통증 감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와, 원장님, 아니 이 정도면 거의 완전 천연 진통제 아니에요? 그렇죠. 응. 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분비가 이런 관계를 통해서 좀 더 촉진돼서 더 분비가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이 이런 피부 탄력도 좋아지게 되고 또 칼슘이나 이런 흡수 같은 걸 좋게 해서 골밀도를 유지하는데 골다공증 예방을 해줍니다. 그럼 남자 같은 경우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네. 막 활발하게 분비되가 되면 이제 근육도 발달하고 뼈 이런 데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 원장님 이 정도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콜라겐이나 비타민 이런 거 따로 챙겨 먹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이처럼 부부간의 성생활은요,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다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하지만요, 원장님, 또 이 부부간의 성생활이라는 게 혼자만 잘 알고 있다고 해서 또는 혼자만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괜찮아도 배우자가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조금 조심스럽게 대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부부 관계 자체를 권하기가 꺼려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또는 배우자가 허리가 아플 경우에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실제로 뭐 우리가 이런 관계를 할 때는 상대방에 대한 그런 상태를 많이 잘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네. 실제로 본인이 아픈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의 허리가 아플 때 이제 관계를 거부한다면 큰 고민이 될 텐데요.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솔직히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히 서로 얘기도 좀 하고 서로 배려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 사용 뇌에서 어떤 이런 시그널이 분비가 되면 서로 간에 충분히 이런 관계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너무 안 좋은 자세를 한다든지 안 좋게 하다면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또 좀 더 서로가 배려해주면 좋은 어떤 자세라든지 좋게 한다면 척추에도 좋은 환경이 될 수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고 건강한 식사 한다면 더욱더 효과적이겠죠. 그렇겠네요. 진짜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부 사이는 점점 닮아가잖아요. 그렇듯이 척추 질환도 닮아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서로가 노력해서 부부 금실의 이상 없게 또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추가로요, 원장님.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이 성생활 하실 때 주의할 점이라든지 뭐 피해야 될 자세 또는 괜찮은 자세가 있을까요? 네, 앞에 말씀드렸듯이 급성적으로 허리 염자 같은 경우거나 허리를 삐끗해서 꼼짝을 못할 때는 절대적으로 이런 성생활을 피하는 게 좋고요. 다리 쪽으로 어떤 찌릿한 통증이 오거나 통증이 더 악화된다면 부부관계는 피하시고 좀 더 전문적인 치료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아요. 아침에는 여러 가지 근육이 경직된 상태이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이라든지 이런 허리의 근육 경직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는 이런 성생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허리 디스크 환자는 보통의 아침에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아침 같은 때는 이런 성생활을 안 하시는 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포인트들 여러분들도 꼭 같이 함께 참고하시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부부 간의 정을 돈독히 해주는데 꼭 필요한 게 성생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런데도 기존에 허리 통증이 있어서 두렵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아무래도 이 관계 자체를 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이런 분들에게 권해드릴 수 있는 방법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허리가 아프고 허리에 어떤 경직이 오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성생활, 일반 생활도 좀 조심스러운데 성생활까지 어떻게 안 하고 이렇게 지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분들의 심리적인 문제예요. 그렇네요. 심리적으로 이런 마음적인 심리적인 부담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보통 허리가 아주 심한 경우를 빼놓고는 만성적인 통증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부드러운 부부관계들은 좀 더 생각을 하고 하시면은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는 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이제 만성적인 통증이 있다면 중요한 거는 치료를 해야겠죠. 치료를 그렇죠. 해서 아픈 걸 빨리 줄이고 그렇죠. 줄여야지만 더 자신 있게 일상생활을 하고 자신 있게 이런 부부관계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통증이 심할 때는 뭐 이거 만성이니까 뭐 괜찮겠지. 나는 뭐 이거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병원을 좀 찾아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그쵸. 하시는데 요새는 이제 허리 만성적인 통증 치료하는 거는 신경 차단술이라든지 신경 치료 같은 것처럼 허리의 신경주의 염증을 치료하는 이런 치료 방법도 있고요. 네. 또 더 나아가서 시술 같은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도 허리 통증을 얼마든지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하시고 또 평소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허리 강화 운동을 그쵸. 하시고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을 하셨다고 그랬죠. 코어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또 그것이 또 어떤 부부관계에 있을 때도 좀 더 나았고 좋은 어떤 만족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는 것이 전반적인 성생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아프면 참지 않고 병원 가는 거, 이 두 가지는 늘상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심한 요통이 있을 때는요, 저희 원장님은 지금 쭉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계시잖아요. 잊지 말고 원장님 찾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부부간의 사랑도 지키고 나의 척추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원장님과 함께 지금까지와는 약간 다른 색다른 이야기를 함께 즐겨봤는데요. 우리가 항상 소원을 빌면 이런 소원을 빌죠. 우리 가족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비는 게 사실 한국인들의 국룰이잖아요. 근데 부자가 되더라도 내가 아프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래 살아도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건강한 성생활이 없다면 행복한 삶도 없다. 이렇게 정리를 또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삶 저희 통증은 최봉춘과 지켜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 나눠볼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 안녕.